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재 230쪽을 봐보세요. 230쪽에 보면 맨 첫 번째가 지정권자 이렇게 나오겠죠. 있나요? 그럼 일단 지정권자 그러면요, 이름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 국토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가 또 이쪽으로 옮겨서 할게요. 시행자. 그래서 먼저 이제 지정권자는 누구란 거 알고 계시고, 먼저 요걸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시행자는 여러분 책으로 가서요, 페이지 246을 펴보세요.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 책에다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책에다가 따로 하지 말고요. 지금 1절에 보면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책에 제1절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다 내가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줄여서 시행자예요. 시행자. 그럼 이 시행자가 나오려면 시행자는 항상 이 지정권자하고 관련이 돼 있어. 여러분 책에다 또 이렇게 쓰시면 돼. 위에다가 한 2줄 정도 띄울 생각하고 위에다 지정권자 이렇게 써보세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있을 거야. 시행자라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게 없었죠. 요 행정청인 지정권자한테 먼저 지정해달라고 뭐를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러면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뭐 하면 되나요? 지정 고시해준다 이렇게 말해. 요 말 안 알아듣죠? 국토개발 배울 때도 일반적인 시행자들은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청한테 뭐 했어요? 신청을 해. 바로 지정권이 이 사람이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이 사람한테 나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요 시행자를 여러분 책에 분명히 뒤에 여백이 있어. 시행자 뒤에. 시행자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어떤 시행자가 있었는가? 행정청 시행자 기억나나요? 그리고 비행정청인 시행자. 다시 두 번째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어. 여러분 책 여백에다까지 써졌나요?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먼저 설명하고 여기다 이제 바꿔서 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1번 원칙하고 나 있나요? 뭐야, 너무 이쁘게 쓰지 마시고 막 대충 써. 여러분만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만. 검사 안 해요. 필기검사 안 해. 그냥 부탁탁탁 막 대충 써요. 공공시행자 5글자 다 쓰시는 거야? 민간시행자 이렇게? 그럼 시간 걸리지 뭐.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하네. 하라는 대로 안 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기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 공부하기가. 근데 저 위에다 또 쓰신 분이 있어. 또 별난 성질이 있어. 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런 공부 나중에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고. 따로 노트 필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책 보려면 또 책 따로, 노트 따로 이렇게 보시면 골치 아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해결하셔야 돼. 자, 그럼 원칙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 말 있어요? 그거 왜 지정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지정해줘? 뭐 했으니까? 그래, 그걸 이해하라고 저걸 적어준 거야. 항상 앞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뭐 했으니까? 신청하니까 지정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책이 신청해서 지정하는 이게 순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법조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냥 지정한다로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해서 신청하니까 지정하더라. 그 뜻이야. 그래서 원칙에 가면요, 지정권자 지정해놓고 공공 이런 거 아직 읽지 마세요. 1번이 누구예요? 국가하고 지자체야. 그래서 앞으로 1번 시행자라고 문제를 내 시험에서
동그라미 1번 시행자. 그럼 누구를 말해? 국가나 지자체야. 국가나 지자체. 두 번째 시행자가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나요? 두 번째 이제 공공기관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은 필요 없고 그냥 공공기관. 그럼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야. 공법에서 나오는 공사는 대표적으로 요걸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이제 뒤에는 참고로 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말 나와 있죠? 딱 암기할 건 무슨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는 하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세 번째 시행자가 정부 출연기관이야. 정부 출연기관.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에서 동그라미 1번 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돼 있나요? 아까 철도공사는 어디에 있어서? 공공기관이고 철도공단이라고 할 때는 정부 출연기관이야.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아까 한국철도공사라고 나올 때는 공공기관이야. 내가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공단은 아무 때나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무슨 개발 사업? 역세권, 철도공단이가 어디와 관련돼 있어? 역 주변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요게 정부 출연기관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아까 한국철도공사하고 공단 구분하겠죠? 왜 여러분들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사냐 공단이냐 이렇게 하면 돼. 공사는 주로 어디 쪽이요? 공공기관. 공사라고 안 해. 공단으로 돼 있어. 공단으로. 그 차이가 있고. 네 번째 지방공사야. 네 번째 지방공사. 지방은 어디예요? 울산광역시도 지방이죠? 울산광역시도 뭐가 있어? 지방공사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요. 또 번호가 1번 나와. 번호를 5번으로 고치세요. 5, 6, 7, 8, 9, 10, 11번으로 고치세요. 법조문상에 있는 내용으로 배운다는 얘기야. 법조문상으로. 양쪽에 1번, 1번 그럼 나중에 헷갈릴 거 아니야. 5번, 6번이야. 법조문에 가죠? 그러면 5번, 6번, 7번 이렇게 돼 있어.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 무조건 출제는 법이 우선이야. 개인이 만든 게 우선이 아니고요. 법이 우선이니까 법대로 배우시라는 얘기야. 그럼 법대로 배우면 시험자가 절대 실수 안 해. 근데 개인들이 만든 걸로 공부하면 그 개인한테는 맞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일단 몇 번까지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몇 번이 됐어요? 11번 됐죠? 거기 공동출자법인에다 12번으로 쓰세요. 공동출자법인에다 12번이야. 그럼 시행자가 몇 사람이다? 그렇지. 12명으로 대답해야 돼. 4명 따로 있고요. 7명 따로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 우리는 법률상의 시행자는 몇 명이다? 12명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요. 12명이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5번 시행자. 5번 시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요. 그 오른쪽 부분 박스 보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를 지워. 8조에 따라 지우고 거기다 써 대신 공유수면이라고. 그러니까 책 쓰신 분이 8조에 따라 그러지 말고 공유수면 이렇게 써줬더라면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겠지. 그 8조가 무슨 수면? 공유수면이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야. 거기 몇 조에 따라 이런 말 써져 있죠? 그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야. 그럼 공유수면 뭐라고 그랬죠? 공유수면? 모든 물이야, 물. 바다, 강, 적지 말고 그냥 이해. 또랑, 하천, 깨울, 전부 공유수면이야. 그 공유수면 뭐 한 사람? 매립에서 매립하려면 뭘 받아야 돼? 면허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로 본다?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나요? 다시. 토지 소유자는 꼭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매립하는 사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 그 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6글자 써야 되겠다. 공유수면 매립, 응? 매립 면허 받은 자. 공유수면 매립 그 6글자 쓰셔야 돼. 매립 뭐 받은 사람? 면허 받은 자. 그래서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뭐한 자로 봐?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뭐로 본다?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사람도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요. 수용사용 방식에서는 밑줄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 항상 토지 소유자는 얼마 소유한 사람? 토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국토개표 배우면 그대로 다시 나와. 여기서 토지 소유자라면.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추가된 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 왜냐면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전답임야라고 그랬죠. 그럼 전답임야에 가면 주로 뭐 있어요? 떼울도 있고, 뭐 저수지도 있고, 또랑 요쪽 말로 둔벙?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농 가운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메꿔야 되지. 그럼 메꾼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 뜻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토지 소유자는 순수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거 아니라 누구도 포함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도 포함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 첫 줄 끝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읽지 말고 무슨 조합? 도시개발조합. 그러니까 번호 그 아까 6번에다가 도시개발조합. 그냥 조합 그러지 말고 도시개발조합이야. 도시개발조합. 근데 꼭 기억할게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첫 줄, 둘째 줄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요게 포인트야. 조합은.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조합은 모든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봐요. 지금 수용 방식 배워. 그럼 수용 방식에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조합하는데 수용 방식 문제 나왔는데 조합으로 문제 풀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워져야 돼. 자, 소유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누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1 소유한 사람. 조합하면 무슨 방식? 환지 그러면 틀려? 무슨 환지? 전부 환지야. 전부 환지. 왜 전부냐면 여기 봐봐요. 요건 전부 환지야. 전부 환지. 근데 요렇게 하니까 이건 뭐야? 일부 환지야. 일부. 혼용한다는 거는 전부 환지가 들어가는 게 수용 조금, 환지 조금이니까 여기는 일부야.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환지는 무슨 환지? 전부 환지야. 전부 환지. 그러니까 일부 환지에는 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다시 한번 무슨 방식? 그렇지. 전부 환지 방식. 이걸 꼭 기억. 그냥 환지 그러면 시험에서 바로 틀리고 나와. 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야. 알겠죠? 그리고 그 이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5번, 6번까지만 나와. 여러분 시험은. 원래 항상 우리가 민간 시행자 그럼 누구? 소유자, 조합 요게 대표적이죠. 그 뒤에는 있어도 묻진 않아.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 그러면 결국 시행자 암기하라 그럼 12개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개? 6개가 외워져야 돼. 6개. 그럼 여러분 시험은 6개를 다 물어봐. 아까 같이 철도 공사, 공단 이거 물어볼 거고 또 지방공사 물어볼 거고 소유자 조합이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봐. 1번부터 6번까지는. 계속 그거까지 내우시고. 참고로 이제 7번부터는 제가 확인만 한번 해드릴게요. 7번. 7번은 그 타이틀 보지 말고 민간법인 그러면 이건 아무 뜻도 없어. 바로 과밀억제 권역이야.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유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이냐. 요걸 외우셔야 돼. 외우려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밀억제 권역 요 또 혹시 자연보전 권역 혹시 들어봤나요? 자연보전 권역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기서 배웠어.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면적이 30만 이상, 10만 이상, 그때 10만 이상, 학교나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이면 10만 이상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은 권역이 있어, 권역이. 과밀 억제 권역, 자변 보존 권역, 이런 게 있는데, 바로 그 권역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무슨 권역이야? 과밀 억제 권역. 거기서 수도권 외지, 수도권 외로 벗어나는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주택법의 등록사업자. 그것도 9번도 그대로 외우시면 안 돼. 9번은 제목, 토목공사업, 저거 밑줄,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에 면허 받는 사람이야. 그 고쳐야 될 게 7번하고 9번이야. 7번, 9번 고치지는 말고 밑줄만 거. 자, 7번이 누구라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9번은 뭐한 사람?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은 부동산 개발업자,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마지막 12번이 위 1, 2에 해당하는, 1, 2니까, 번호로 하면은 1번부터 11번을 말해. 1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자 하고 누구는 빼고, 조합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양괄호 1, 2번을 1번부터 11번을 말하는 거야. 11개 시행자, 11개 시행자. 11개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 근데 11개 중에 누구는 빼고, 조합은 빼고, 둘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이야. 그러니까 공동출자법인은 시행자 몇 사람 중에서 11개 아니라 조합은 빼니까 10개야. 10개가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다시 할게요. 자, 외우셔야 돼.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몇 개, 6개 정도 외우실 수 있어. 자, 1번 시행자, 국가지자체. 2번 시행자, 공공기관. 3번 시행자, 정부 출연기관. 4번 시행자, 지방공사. 5번 시행자, 토지 소유자, 6번 시행자, 도시개발조합. 그까지 하시면 돼. 12번 시행자 그러면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그까지 되시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행자가 원래 12개 시행자가 있는데 12개 시행자를 행정청, 비행정청,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면 행정청 시행자는 몇 번? 1번을 말해.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그럼 비행정청은 2번에서 11번까지야. 12번 아니야. 11번까지야. 그럼 12번은 너는 뭐예요? 그러면 공동출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청하고도 출자할 수 있고 비행정청에도 출자할 수 있는 공동출자법인이야.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돼. 비행정청은 12번까지요. 그러면 바로 틀려. 11번까지고 12번은 어디도 될 수 있고 행정청에다 출자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에 출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청이 되기도 하고 비행정청이 되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공동출자라는 것은 시행자는 12개인데 행정청은 1번이고 비행정청은 12번까지가 아니라 2번부터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어디다 돈을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청이 되기도 하고 비행정청이 되기도 한다. 이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공공시행자라고 그랬죠. 공공시행자. 다시 한번 1번 누구라고 여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렇게만 외우시면 시험장 가서 쉽게 풀어 문제를.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그러면 5번에서 11번. 번호 6번까지는 쓸게요. 6번 하고 11번까지. 그러면 12번은 또 뭐냐?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뜻이겠죠. 어디다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하고 같이 돈 내면 공공이 되는 거고 민간에다 돈 출자하면 민간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왜 이 법은 구분이 돼야 되느냐? 자, 저쪽 시행 방식 세 가지가 뭐예요? 수용, 환지, 혼용이죠. 이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행정과 비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환지 방식에서 쓰기 위한 거야. 환지 방식. 그럼 시험에서 환지 방식 문제 나왔는데 공공으로 접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공공민간 접근하면 답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순서가. 근데 시험에는 환지 방식만 써놓지 이 사람이요 이렇게 써주질 않는다는 이야기야. 시험장에서 환지 방식의 시행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행정하고 비행정 이렇게 받아들여야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은 수용 방식이야.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 아, 공공과 민간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은 내용은 다 수용하고 한지를 알아. 아는데 답은 틀려. 시행자 때문에. 시행자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자, 지금 수용 방식 배워. 그럼 누구 나와야 돼? 공공, 민간 이렇게 답이 나와야 풀어져. 환지 방식 배울 때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해야 문제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중요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뒤로 가면 문장 자체 해석이 안 돼. 도대체 어디 대한 문제인지 해설이 안 되니까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리고 여러분 책에 그 1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죠? 거기다 쓰세요. 그 뒤에다. 그 지문에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놓쳤어. 다시 246. 다시 봐요. 246, 1절, 1번 원칙, 1번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끝에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정한다. 뒤에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 이렇게 적고, 전부 환지 방식 시행 적었나요? 그럼 땡땡,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 시행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무 방식 없을 때는 그냥 11명, 12명 중에서 뭐 한다? 지정하면 돼요. 근데 무슨 방식은? 또 그냥 환지 그러면 안 돼. 무슨? 전부 환지는 그 12명 중에서 누구나 될 수 있어. 소유자나 조합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전부 환지 방식은. 그냥 환지 방식은 어떻게 돼?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써지면 그 중에 자 소유자가 몇 번이에요? 5번 시행자, 조합은 6번 시행자. 이 사람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다시 아까 조합 배울 때 오른쪽에 조합 무슨 방식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전부 환지 방식 시행이 되지. 그럼 요거는 맞아. 근데 토지 소유자는 그럼 어떤 뜻이야? 수용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전부 환지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아까 오른쪽에 도시개발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고 토지 소유자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에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방식? 전부 환지에도 소유자는 시행자가 된다냐. 이 사람은 어차피 전부 환지니까. 오케이? 요 사람만 된다 그러면 또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전부 환지는 당연히 조합인데 누구도 토지 소유자. 그 말이 거기 안 써져 있으면 여러분 시험자가 또 틀리고 나와. 다시. 자, 시행자 그러면 총 몇 사람? 총 12명이 있어. 그 사람을 누가 지정해줘? 지정권자가 지정해줘. 그죠? 근데 그 12명 중에 조합은 무슨 사업에만? 전부 환지에만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상에는 전부 환지는 그 조합 말고 누구도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이란 뜻이에요. 그까지 알겠죠? 그럼 시행자는 됐어. 이제 일단 그까지요. 그러면 다시 230으로 와요. 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또 지정권자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요. 그러면 지정권자는 자, 이 사람인데 우리가 원칙하면은 시도지사예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그냥 보통 원칙하면 시도 대도 이렇게 오지 말고 항상 대도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요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시도지사에서 위임받다 이러면 안 되고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원칙이고요. 여기 띄우실 때 한 3줄 정도 띄우고 쓰세요. 만약 쓰려면 3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 띄우고, 예외는 국토부 장관.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칙이든 예외든 직접 지정권자예요. 직접. 그럼 직접 말고도 뭐가 또 있다 그 말고 가겠죠. 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청하는 사람. 혹시 요청이란 단어 뜻 이해되나요? 누구한테? 하급이 상급한테 하는 거예요. 하급이. 그러면 시도지사의 아랫사람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의 아랫사람이 지정 좀 해달라 요청한다 이렇게 말해. 자, 시장, 군수는 상급기관이 누구고? 도지사고, 구청장은 특별광역시장.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여기 나왔네 이제. 국토개혁은 구청장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법률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볼까? 자, 지금 국토개혁법. 국토개혁법 행정청이 누구로 나왔어요? 특,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 여기에는 지금 지자체장 중에서 누가 빠져 있어요? 지자체장 중에서 도지사고 구청장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특광시장 군수란 지자체장 중에서 누가 뺐어? 도지사고 구청장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위법. 요 국토개혁법에 이제 하위법에 가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는 그대로 나왔고 시장, 군수는 그대로 나왔고 특광 대신에 이제 누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온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은 특광, 시장, 군수인데 하위법은 특광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청장. 시장, 군수는 그대로야.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또 헷갈리신 분은 어느 법을 배우는지 구분이 안 돼. 자, 국토개혁법을 배울 때는 행정청이 어떻게 나와? 특광, 시장, 군수고 이제 그 하위법에 가면 특광은 안 나오고 특광 대신에 누가? 구청장. 그럼 구청장의 상급은 누구? 특광 이렇게 나온다는 순서가. 그거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급기관이 지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지우도 되죠, 이거는. 그런데 다시 요 구청장한테 지정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해. 혹시 제안이란 뜻은 누가 했죠? 행정청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한테 해 주세요 하는 건 제안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청은 누가? 행정청 아래가 위로. 제안 그러면 행정청 아닌 사람이 행정청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행자라고 말해.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지정을 제안할 때는 대한민국 제주도 빼고는 전부 시나 구나 군이 있겠죠. 제주도는 없으니까 그때는 자치도지사에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제안할 때만큼은 자, 제주도는 누구한테? 제주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 제주시장, 서귀포 시장이 아니라 그 말이야. 제주도만큼은 누구한테? 제주도지사. 그럼 제주도가 아닌 지역은 시, 군, 구에다 해야 돼. 울산광역시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제안해야 돼. 구청장. 울산광역시는 구청장. 그럼 경주시는? 경주시장 그래야 되고 군은 군수한테.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 그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주도지사한테 제안하라 이렇게 말해. 그런데 문제는 시행자가 12명이죠. 시행자가 12명. 그런데 12명 중에서 단 1번은 제외하라. 1번이 누구예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이잖아. 그럼 행정청은 제한이란 용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행정청은 빼고 이렇게 나와. 다시 바꾸면 국가나 지자체는 뭐예요? 자기들이 지정권자잖아. 자기들이 지정권자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묻는 게 여기를 물어봐. 시행자들이 제한한다. 근데 전부 그러면 큰일 나. 전부 중에 누구는 빼고 행정청 빼고 그 말이야. 행정청 빼고 제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6번 시행자도 제외 이렇게 나와. 6번 시행자. 6번 시행자가 누군데? 조합이야, 조합. 그럼 왜 조합은 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지정권자가 지정 단계인데 조합은 지금 설립됐어요?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조합이 설립되려면 여기 와야 돼. 시행자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지정 단계잖아.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맨날 누는 거야. 자, 그냥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모두 제한한다 이러면 안 돼.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름이 써져 있어. 누구 제외하고. 번호로 하면 1번, 6번 시행자 제외. 만약에 이제 시험에 가서는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제외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조합이 제한한다 이렇게 딱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조합이 제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너는 틀렸다 이렇게 찾아낼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개발 계획하고 지정하는 이 부분은 하나하나 공부 다 하셔야 돼. 4개가 나오니까 4개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고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또 뭐 받아서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고 또 뭐 받아서 제안. 그럼 이때 제안은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제안은 간접 방식이야. 간접. 시장, 군수, 구청장 제안하지만 그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여기다 보내준다. 요런 원리야. 그럼 좀 이따 직접 제안이란 말이 나오겠지. 직접 제안. 그 직접은 어떻게? 지정권자한테 바로 하는 건 직접 제안이고 요거는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간접 제안한다. 이렇게 말해. 이해 안 되시면 간접이란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게 원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외로 국토부 장관한테도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시도지사 그럼 맞나요? 국장한테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한다. 절차상으로는 맞아. 그런데 써서는 안 돼. 왜? 지정권자잖아. 지정권자. 그러니까 이런 걸 주셔야 돼. 지정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요청하겠죠. 근데 지정권이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 없어. 근데 시험에 이걸 내. 시도지사는 국토부냐 지정, 절차상으로는 맞았어. 절차상으로. 근데 요걸 몰랐다 그 말이지. 원칙이 있을 때는 요청 안 해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아래에서 할 수 없으면 직급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급이 같은 게 누구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지. 이 말 기억나죠? 중앙자가 들어가면 누구다? 장관급인데 관계자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도 지정 좀 해달라 요청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꼭 이 부분을 잘 물어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법 배울 때도 요청을 배워. 그럼 그때는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이런 말이 또 나와. 또 관계중앙행정도 요청한다. 그럼 다 맞는 질문이야. 단 시도지사는 주의할 게 권한이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 없다. 요것만 한번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요청했고 여기도 요청했죠. 그럼 여기 제안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남아서 제안 남았겠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 그럼 이건 간접 방식이에요? 직접 방식이야? 그렇죠? 이때는 직접 나와. 직접. 그럼 시험에서는 간접이란 말은 안 써도 돼. 요것만 직접이니까 이거는 간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내가 이건 간접적. 누구를 통해서? 시장 등을 통해서 요청한 거고 여기는 바로 국장한테 지정권자한테 바로 제안했다 해서 직접 제안.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직접 제안 단어면 어디를 말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제안은 그럼 어디를 말하고? 여기를 말해. 그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실 때 직접 제안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국장한테 이 뜻이야. 그냥 제안 그럼 어디를 말해? 시행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직접 제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라 이렇게 해놨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라.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안 틀릴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 봐요. 좀 줄였을까요? LH예요. LH. 어디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요. LH가 35만 제곱미터, 35만 제곱미터예요. 요거를 지정을 제한하겠다. 시장 등에게. 맞았나요? 응? 맞았어. 맞았어. 그래서 숫자 보지 말라 그랬어. 이거 봐야지, 이거. LH는 사장 안 들어갔잖아, 사장. 뭘 적었는데? 여기까지만 적으셨나? 공공기관은 LH야. 장은 LH 사장이야, 사장. 이렇게 내 시험 문제를. LH는 그 일반 시행자야, 일반 시행자. 이건 시행자 아니야. 장자 붙으니까 시행자 아니라고. 어디 기관의 장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의 대장 그 말이잖아. 대장.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라니까. 암기해갖고 문제 못 풀어. 있는 지문을 그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있는 지문을. 공공기관이 30만 이상 그러면 공공기관이 여기잖아. 시행자. LH는 시행자잖아. 시행자니까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봐요. LH의 사장이 35만 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지정 제한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 이때는 이제 국장이 맞지. 뭐 이거 하나 차이잖아. LH인지 LH 사장인지 다르다니까. 아까 여러분 시행자 배울 때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로 배웠지 토지공사 사장이라고 안 배웠잖아. 맞죠?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새끼 말장난 쳤다고 막 항의하고 난리지. 말장난이 아니라 정상인 거야, 정상인 거. 항상 어디 기관의 장은 사장이야, 사장. 그냥 공공기관은 시행자고 구분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시행자 아까 그 못 외우면 구분 못하고 있으면 이런 시험 문제 주면 다 틀리고 나온다 그 말이지. 다시 해봐요. 1번 시행자가 누구? 1번 국가지자체. 2번 시행자 공공기관이야. 기관장 아니고 공공기관.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를 말해. 공사. 자, 3번은 정부 출연기관. 장 아니에요. 정부 출연기관이야. 4번이 지방공사예요. 그 다음 5번은 토지 소유자. 6번은 조합.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돼. 그냥 달랑달랑 그냥 숫자 외우고 뭐 내용 외우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 공법은 숫자 나와. 그러면 절대 그거 갖고 답 찾으면 안 돼. 숫자 나오면 앞에가 누군지 확인하는 연습 꼭 하셔야 돼. 이것만 확인하는 연습하면 안 틀리거든. 근데 우리는 시험장 가서 하지 말라고 숫자만 보이면 아 내가 외운 거 나왔어 이제. 외운 거? 그리고 바로 찾고 나면 틀린다니까. 그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주질 않아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오겠다 싶으면 그거 앞에를 갖고 기준하지. 쉽게 말하면 중개사법은 날짜가 중요해. 무슨 년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중개사법은 저 날짜만 나와 날짜만. 근데 공법은 숫자가 주어지면 앞에 기준을 묻는 거야. 기준을. 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좀 구분하셔야 돼. 요거 보기 반드시 적어두셔야 돼. 이 보기를.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제한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 지문이 한 개든 두 개든 반드시 나오는데 요런 개념으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뜻 알겠죠? LH인지 LH 사장인지 숫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 앞에가 누구로 돼 있는지 구분하라 이 뜻이에요. 되셨어요? 거기다 적어놔야 돼. 아직도 눈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 저건 뭔 말이야. 도대체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큰일 나. 시행자는 아까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여기는 뭐야? 기관의 장이야, 장.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야. LH는 여기고 LH 사장은 여기고. 되셨어? 철도공단은 여기야. 공단 사장은 여기고. 되셨나?
사장을 모르시나 봐. 요즘은 그냥 남자들한테 사장님 그러잖아. 여자분들한테도 뭐라 그래. 다 사장님 그러잖아. 사장 흔해 빠진 게 사장인데 왜 헷갈리시나? 이건 사장 아니야. 여기 사장 아니라고. 여기 제안할 때는 사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지. 장관한테는 하려면 사장님이 해야 돼. 사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여기는 거쳐서 해야 된다. 요 말이고. 그래서 우리 지적고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시험 문제는 뭐 자꾸 나와. 이건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이 지정권자는. 또 요게 모르면 뒤에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구분됐나요? 여기까지 된 거요? 다시.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안 되겠지 또. 시행자는 요 사람은 뺐어. 그런데 5번, 7번에서 12번 시행자는 제한 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놨어. 그럼 5번에서 7번, 12번이 누구예요 이거? 민간 시행자겠죠? 근데 민간인데 누구는 제외? 그렇죠. 조합은 안 돼요. 조합 자체는 어차피 처음부터 제외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또 요때도 조합인 시행자는 제한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하다. 또 이러면 또 큰일 나. 요거 다 필기하셨죠, 요거는? 안 적었어요? 좀 이따 와요. 적어줄게, 내가. 자, 그러면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얼마 필요하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들은 제한하려면 그냥은 제한 못하고 뭐를 받아서 동의 받아서 그러면 어디서 이런 걸 또 배운 것 같아. 제한할 때 동의가 국토계획법 나왔지. 국토계획법. 자,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한다. 기본이 얼마냐? 3분의 2야. 3분의 2. 기반만 5분의 4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앞으로 제한할 때는요. 요 제한할 때 동의 나오면 그냥 3분의 2를 기억해야 돼. 3분의 2. 나중에 아직 안 배웠어. 정비법 가도 얼마 나와? 또 3분의 2 나와. 그러니까 공법을 하나 배우면 다 똑같아. 어디까지나. 그 대신에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만들 때만 얼마다? 5분의 4다. 이런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한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다? 3분의 2다. 일단 숫자는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이거 나올 때만 5분의 4라는 숫자 있고 어느 법에든 전부 다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에 보면 어떻게 돼? 다 날짜 다르잖아. 우리는 다 같게 줘. 다 같게. 그래서 공법 공부는 오히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민간 시행자 이렇게 나오면 틀려. 민간 중에 누구 제외, 조합 제외 이렇게 나오든가 번호로 쓰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야 조합이 제외된다는 말이지.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가 민간 조합 제외 이렇게 시험 문제 주질 않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응?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5번 시행자죠. 나머지는 전부 등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럼 등인데 조합도 뺐다 이 말에 여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굳이 조합 제외 이런 말을 안 쓰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방식하고 우리 배우는 방식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숫자로 하니까 5번, 7번부터 12번 시행자. 근데 그걸 우리는 민간이라는데 민간이라고 하면 누구까지 들어가? 조합 들어가니까 민간 쓸 때는 괄호 속에다 조합 제외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시험장 가면 그게 복잡하니까 누구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럼 조합이란 말은 안 써놨어도 거기서 빼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원칙적인 시도나 대도가 지정하다 보면요.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자, 뭐 하는 경우? 그렇지. 항상 지정 나오면 뭐 나와? 걸친다 말이 나오지. 걸친다. 용도지역 지정하려고 한다. 용도지구 지정한다. 용도구역 지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 걸칠 수밖에 없지.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는 자, 첫째 뭐 하라? 야, 지금도 안 나오네 이 말이. 걸쳤다. 인접돼 있다. 그럼 뭐 하라? 협의하라. 이렇게 돼서. 법률 자체가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라? 협의하라. 인접해서 뭐 하려고 한다?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협의해서 누구 한 사람으로 정해라. 그 말이야. 그럼 공동 지정이 있을까? 여러분이 또 구의할 게 이런 거 설마 여기 틀리진 않겠죠? 공동 지정은 없어요. 위반할 때 공동 위반이 있었죠? 공동 위반. 시행할 때 공동 시행이 있나요? 없었지? 그래서 위반에 한 번만 공동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 사람으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그럼 협의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불성립, 불성립. 불성립되면, 자, 이제 하나 내가 물을게요. 쓰지 않고. 같은 도는 도지사가, 도가 다르면 국장이 지정한다. 맞나요? 불성립됐을 때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자, 도가 서로 다르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맞았나요? 틀렸지? 우리는 둘이성 어디야? 시도지. 같은 도는 나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고 하라는 이야기야. 불성립되면 그냥 같은 도는 도지사, 다른 도는 국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 지문이 뭐야? 둘 이상 시도에 걸쳤어. 시도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누구만이? 국장이 지정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와. 불성립됐을 때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 이렇게 나와. 근데 그 지문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 지문은 이미 뭐가? 둘 이상 어디? 시도잖아. 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내는 게 다른 걸 내는 게 지문 해석하는 걸 내. 지문 해석. 암기사항이 아니야. 그냥 지문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 이러면 되니까 암기사항이 없어요. 암기사항 없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기만 잘하시는 분은 이 공부가 어렵지. 예? 막 암기만 딸랑딸랑 하는 사람 이게 어렵지. 왜? 이해를 못하니까. 외우기만 하려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책이 지금 외워지지가 않아. 그냥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여러분 읽고 판단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당부하죠. 자, 요게 지정권자예요. 시험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책이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지정권자 하면 요런 걸 알고서 이제 읽어야 되고. 아까 시행자 그러면 아까 그걸 알고서 읽어야 문제 자체가 이제 해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항상 도시개발법은 요 순서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일단. 그러니까 아직 오늘 뭐 다 외워지지는 않겠지만 요런 게 일단 암기상이야. 책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게. 그리고 지정권자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누구를? 시행자를 알면 지금부터 이제 책 들어가도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의 원리를 좀 먼저 알고 그냥 뭐 하겠다고 해서 막 외우고 뭐 한다고 들어가서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순서별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책에 230쪽에 체크하고 이제 다음 진도 넘어갈 거예요. 자, 지정권자 있나요? 그러면 지정권자 하면 항상 세 명은 기억하시겠죠? 세 명 누구라고? 시도, 대도, 국장이야. 그걸 이제 원칙예배로 나눠. 원칙 그러면 누구? 시도, 대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려와.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뭐 돼 있어? 걸쳤어. 자, 걸치면 둘째 줄 중간. 협의하여. 찾았나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한다. 되죠, 그거지? 다음, 오른쪽 예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야. 5개. 첫째, 누가 사업해? 그래,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지. 두 번째, 아까 요청 누가 있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았죠. 세 번째, 제안을 받았죠. 제안, 누구?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면적 얼마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4번의 끝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아까 걸치는 경우, 그 다음 다섯 번째, 천재 지변일 때. 이런 5가지 사유가 생기면 국장이 지정해. 그럼 요거 외의 경우는 전부 누가? 시도, 대도.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5개 물어본 적 많아. 다음 국장이 지정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넷 중에서 하나 바꿔놓고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거 어떤 거 낼까? 공공기관장인지 공공기관인지 이런 거 내겠죠. 이건 한 문제짜리야, 한 문제짜리. 지정권자랑 무조건 한 문제짜리를 내. 한 문제를 통째로 내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있나요? 요청. 자, 그러면 이제 요청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런 건 안 읽어도 알겠죠? 그 다음 3번 내려오면 지정 제한 나와. 지정 제한. 그러면 제한의 1번 원칙, 2번 예외로 구분해놨어. 그럼 항상 여기가 원칙이야. 우리는 기본적인 여기가 이 사람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원칙이니까 시행자가 제한하는 건 원칙. 여기 장이 제한하는 건 예외 이렇게 나와. 근데 굳이 원칙에 왜 안 쓰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여기가 이 원칙적이잖아. 여기는 뭐고? 예외니까. 그래서 먼저 1번 원칙이란 누구누구를 제외하고 국가나 지자체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번호로 하면 1번, 6번 시행자 제외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시행자들은 끝문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제한하려는 면적이 2 이상 걸쳤다. 그러면 셋째 줄 끝문장.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한할 때 서류를 내야 되는데 만약 걸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쪽에다 제출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의상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면요. 법률에서 이렇게 해놨어. 시장 등이라고 불러. 시장, 군수, 구청장. 항상 등을 누구를 써? 맨 앞에 사람 쓰고 나머지는 등이라고 그래. 아까 민간 시행자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 등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공법은 이런 등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공법이 아니라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어. 법률은 무슨 길어질 때는 등을 써, 등을. 근데 등 쓸 때는 맨 앞에 거 쓰는 거야. 앞에 거 쓰고 등,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앞으로 그렇게 읽기 싫으면 뭐라고 읽어? 시장 등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예외. 첫 줄 끝에 공공기관하고 장자 빠졌어. 공공기관 장이야, 거기 장. 국장한테 제한할 때니까.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장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책 잘 해야 돼. 내가 고쳐줄 때 빠져있는 거 잘 고쳐주셔야 돼. 그때 면적 얼마 되면 30만 이상이면 그 줄 끝에 보세요. 국장한테 어떻게 제한한다고 그래서 직접 제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직접 제한은 여기를 말하는 거, 위쪽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 뜻이에요. 자, 다음 장. 지정 제한 전에 동의하고 누구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 민간 시행자만 동의. 그러면 또 큰일 나. 민간 중에 누구는 제외? 그렇죠. 그러니까 첫 줄에 봐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제외 이렇게 나왔어. 근데 앞으로 책 그렇게 읽을 때 토지 소유자 등 이렇게 읽어요.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들은 이렇게.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들은 그 둘째 줄 중간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그 줄 끝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제한할 때 동의는 꼭 시험에서 나와. 제한할 때 동의는 숫자도 내지만 누구냐를 물어봐. 민간이야. 민간 전체로 볼 때는 누구 제외? 조합 제외. 그럼 조합 제외 이런 말 안 쓰려면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자, 거기까지 하시면 돼. 그 밑에는 아직 뭐 통보한다, 비용 부담 이건 알릴 거 없고, 그 다음에 절차도 아직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교재 235쪽. 235쪽에 하면 5번이 나와요. 5번. 중간에 쉬었다 거기 들어갈게요.